이준석 대표의 출정식을 위한 개소식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 이준석 대표와는 아마 인연이 제일 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1년 12월 아마 27일 날인가 될 겁니다. 이때 박근혜 비대위가 발족을 했을 적에 거기에서 제가 이준석 대표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나이 26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나이에 무슨 정치를 하려고 들어왔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서부터 정치에 대한 식견이 대단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권위에 밀려서 얘기도 잘 못하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정치 과정에서 선거도 여러 번 해보고 이랬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 2020년 오늘의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이라는 그런 당명을 가지고 20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 당을 다시 재건하자고 저를 비대위원장을 허락해달라고 해서 그 비대위를 만들어서 오늘날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바꾸고 당 정강 정책을 보수당의 거의 사람들이 잘 납득하려고 하지 않는 수준에까지 변경을 해가지고서 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렵게 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끌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과연 이 오래된 역사를 갖다는 보수 정당이 당을 이끌 만한 거의 사람이 있겠느냐를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서 당의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들이나 과거에 정당을 이끌었던 대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찾았냐. 국민의힘의 후보로는 서울시장이 당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를 하는데 엉뚱하게 안철수라는 분을 단일 후보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정당을 뭐 때문에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만 모였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드시 국민의힘의 후보가 서울시장이 당선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당신네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설사 3자 대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우리 당의 후보를 꼭 서울시장으로 당선시킨다. 이런 일념을 가지고 해서 결국은 지금의 오세훈이라는 시장을 당선을 시켰고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세훈이만 당선시키면 그 다음날로 당을 떠나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오세훈이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제가 그 당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보니까 소위 그 당에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들이 후보에 나왔고 그 때문에 우리 이준석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당 대표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됐는데 그 어떻게 돼서 된지 아세요? 이준석 대표가 당에 아무런 조직적인 기반이 없어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결국은 국민의 성원에 의해서 국민이 이제는 저 당이 앞으로는 좀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겁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당이 이제는 종전의 보수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당으로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는 그런 기대감에 국민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큰 기반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이 됐어요? 겨우 0.7%라는 차이를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과연 이준석이라는 대표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그나마 그 0.7%라고 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었겠느냐? 결국은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이 국민의힘의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준석 대표의 공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수 정치인들이 이준석 대표를 참 오래간만에 보수 정당의 새로운 젊은 대표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잘 좀 가꿔서 미래에 대한 지도자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했어야 할 얘기인데 참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좀 선진국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유당 시절에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아주 유능한 36세의 국회 부의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시에 자유당을 이끌어갈 아주 참 별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이 나이 잡수신 정치인들이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결국은 엉뚱한 무명을 씌워가지고서 그 사람을 내쫓아버렸어요. 결국은 법원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갖다가 사건을 가지고 맺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그 다음에 지자체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 대표를 엉뚱한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축출을 하는 것이 이 국민의힘의 사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를 당에서 축출하는 그 순간에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10% 이상 추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국민의힘이 추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당이 정상을 못 차고 헤매는 것이 오늘날의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집권을 해가지고서 뭘 했느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 가까운 세월에 있어서의 업적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선거를 앞두고서 하는 소리가 민생이 중요하니까 민생 하고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약속을 하고요. 그러면 대통령을 취임할 당시에는 민생이라는 것이 뭔지 몰랐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참 중소업자들,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의 소위 경제 상황이 말이 안 되게 피폐해졌습니다. 그거는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에 당선돼서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에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민생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생은 말로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정치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민생을 늘 챙기는 것이 정치의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그저 다음의 권력을 위해서 정부를 계속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래 우리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와가지고서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개혁신당이라는 것을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참 지금 제 나이가 우리나라는 얘기를 하면 85세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서 가만히 쉬어야 할 나이에 우리 이준석 대표의 몸부림치는 이런 정치 활동을 갖다가 보기에 너무나도 딱
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사람들이 지속해서 국회를 갖다가 지배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 2년 전에 지금 선진국이 됐는데 선진국이라고 자랑하기에는 참 부끄럽게 사회 모든 지표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나라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모든 분야가 양극화로 갈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편안하지 못하고 국민의 89%가 넘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정치 공터를 그대로 방관하고 갈 것이냐? 지금 이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은 저는 단언을 해서 나라가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첫째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 양당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느냐? 여기에 새로운 정치 세력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 양당의 횡포를 방지하는 그러한 결심을 유권자들이 해야 할 거다. 저는 이러한 것 사태를 놓고 볼 적에 참 최근에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새로움을 찾는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냐면 불란서라고 하는 나라인데, 불란서에 지금 과거의 보수 진보 정당은 다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왜 몰락을 했느냐? 불란서의 유명한 그 드골이라는 대통령이 근대 불란서를 만들고 10년 만에 참 권좌에서 물러나가지고서 69년에 권력을 내놓고 그 이후에 보수 진보 정당이 한 3, 40년씩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았는데 불란서가 하나도 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국민이 참 새로운 정치를 한번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해서 오늘날 불란서는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뿐이 아니고 우리 정치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지속되도록 절대로 발전을 못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개혁신당이 국회에 교두보를 마련하면은 그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서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대표로 선출돼가지고서 사실 우리나라의 보수를 새롭게 편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개혁신당의 물결을 일으키면은 저는 대한민국이 아주 정상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준석 대표를 새로운 하나의 지도자로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여기 동탄에서 꼭 만들어 주시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밝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에게 그러한 점을 강조시키면은 아마 유권자들도 많은 이해를 갖다가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아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는 무슨 정부, 기업 뭐 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국민의 저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한번 결의를 다지면은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권자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서 이번 동탄에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서 미래를 약속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선거에 임하시면 전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